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도 나오더라고요. 꿈을 쫓기도 전에 이미 나는 늙어버렸네. 죽을 때까지 한 20억이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서 겁을 주고 있는데 단기간에 20억을 모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그로 끌기 바쁜 우리 유튜브 이런 몇몇 채널들은 돈을 바싹 모아서 빨리 퇴사해야 된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계속 버는 시스템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20년 안에 20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작가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돈을 버는 방법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달라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늙기 전까지 바싹 모아서 그걸로 노후를 행복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게 살겠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또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돈은 안 모이고 꿈을 쫓기도 전에 이미 늙어버렸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있고 꿈을 제대로 쫓은 적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품위? 이렇게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순간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가지 팁을 활용하시면 꽉 찬 인생, 100세 시대에 맞게 돈을 벌고 품위를 갖고 그런 인생에 한층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첫 번째 팁, 돈을 단기간에 벌어서 쌓아둔다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같은 곳에서 대학자인 린다 그레튼 박사,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거기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싹 벌어가지고 노후를 대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금 개시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한 20억이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서 겁을 주고 있는데 단기간에 20억을 모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데는 큰 이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조급하면 이상한 수를 두게 되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건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을 모아서 은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막 쫓아다니는 거죠. 팁 두 번째, 수익을 다변화해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작게 시작해서 키우라는 거예요. 크게 준비해서 시작할 생각하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실리콘밸리도 차고에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쇼핑몰이에요.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중간에 위탁 판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위탁 판매 통해서 뭐 재고나 자본 없이 바로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수익을 거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이프라인 구축이다라고 해서 책을 낸 적이 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요.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바퀴 돌려봄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뭔가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 다른 팁도 있는데 서비스 판매예요. 요새는 뭐 크몽이라는 플랫폼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블로그도 잘 돼 있어요. 크몽에 서비스를 올려서 팔 수도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코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시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제가 진짜로 추천하는 거는 콘텐츠 판매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블로그 열심히 하면 돈이 되느냐? Nope. 안 돼요. 블로그를 하면서도 돈을 버는 방식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블로그 글을 쓰면 그 자체로는 돈이 안 되지만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면 돈이 되죠. 상품이 뭐예요? 예를 들면 출판이에요. 블로그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뭐 팁이건 에세이건 뭐건 그거를 상품화, 즉 정식 출판을 하게 되면, 요새는 뭐 이퍼비니 PDF니 뭐니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이런 데다가 자신의 책을 팔 수 있어요. 그거는 판매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인세로 받아가시는 분들을 수두룩하게 봐왔거든요. 상품으로 팔 수 있게 해야죠. 세 번째 팁, 더 중요한 건데요. 뒤로 갈수록 중요해져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할 수 있는 일, 나만의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찾고 시작해라. 왜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벌어서 쌓아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평생 계속 버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이제 린다 그레튼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제 삶이 중반기에 열심히 돈 벌어서 후반기에는 그걸로 먹고 사는 이 3단계였는데 이제는 더 많은 단계들이 나타났다는, 그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자신이 계속 변화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린다 그레튼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그로 끌기 바쁜 우리 유튜브 이런 몇몇 채널들은 돈을 바싹 모아서 빨리 퇴사해야 된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생 일을 찾으면 계속 버는 시스템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20년 안에 20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목록을 쭉 나열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세요. 하나씩 지워가면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내 기질에 맞는, 내가 질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찾으셔야 된다.
이제 회사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자신의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관습이 아직도 우리에겐 있는데 5, 60대에 자기를 찾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아니면 3, 40대에 빨리 평생 버는 모델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관심을 갖고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 행복이란 만족감, 몰입도, 남에 대한 베푸는 선행,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나만의 일을 평생 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조급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팁이에요. 일기를 써라. 엥? 일기를 쓰라고? 자,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기질에 맞는 일을 찾으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남들에겐 중요한데 여러분한테는 하찮은 일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소개받아서 술자리에서 우리가 다 아는 자동차 회사 인수합병 후보로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저한테 되게 하찮은 일로 보였어요. 저런 걸 왜 하지? 반면에 제가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봤길래 난 작가이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저를 약간 하찮은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중요한데 내겐 하찮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걸 쫓아다니시지 마요. 남들한테는 되게 하찮아도 나한테 중요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내 일기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소망, 꿈, 욕망은 무엇인가? 저는 미래에 대한 욕망이 자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과거에 다 힌트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보물찾기처럼. 일기를 꾸준히 쓴다면 그것만 제대로 읽어봐도 내가 요런 사람이네. 요거를 해야 되겠네. 이게 좀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이 일기를 꾸준히 써라. 일기를 꾸준히 쓰면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답이 적혀 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려면 하기 싫더라도 꾸역꾸역 나 자신을 사회에 끼워 맞춰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도 나오더라고요. 꿈을 쫓기도 전에 이미 나는 늙어버렸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원하는 거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